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새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건데, 이걸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UAE에서 원전 약 400억 달러의 국부를 창출하는 원전 수주에 성공한 이야기가 요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쓴 칼럼을 보면은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그 현대건설 회장처럼 뛰어가지고 프랑스를 젖히고 원전 수주하는 일종의 무용담 같은 게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원전 백지화에 열심입니다. 더구나 UAE와 수주하는 과정에서 맺었던 어떤 군사협력 약속을 그걸 또 적폐청산 차원에서 건드리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에 있었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최종 합의도 이게 잘된 것이라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가 결국 그것을 문제만 제기해놓고는 재협상도 파기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합의가 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역설적인 증거죠. 또 잘한 일이 사드 배치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드 배치를, 추가 배치를 늦추려고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정부도 사드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 중에 이 국가의 기본, 미래 세대의 교육, 100년 대계를 위해서 잘한 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대한민국적 내용으로 서여진, 민중사관으로 서여진, 즉 계급사관으로 서여진 이 한국사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국정화 교과서 나름대로 많이 고쳐진 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그것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폐기해버렸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한자 교육을 부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한자 표기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표기를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찬반 의견도 다 듣고 해가지고 병기는 하지 않지만은 약 300자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각주 형식으로 300자를 표기한다.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2년 동안 준비한 이것을 슬며시 폐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결정을 하는 데는 2년 동안 한글 전용 단체라든지 한자 교육을 원하는 단체가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국가가 판단하기에 300자 정도는 각주 형식으로, 병기가 아닌 각주 형식으로 가르치겠다. 즉, 교과서에 항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한글로 써가지고 항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나 각주 형식으로 한자를 집어넣고 항성 이렇게 쓰면은 이게 어떤 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보좌관으로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에 동조한 이적단체 간부를 보좌관으로 쓰던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이렇게 반민주적 행정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될 것도 같고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면은 뭐냐 하면은
이 좌파라는 이 이념에 물이 들면은 몇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을 무시합니다. 현실을 무시합니다. 과학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비교육적인 겁니다. 가장 반교육적인 이념이 바로 좌파 이념입니다. 좌파 이념에 물든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은 한국 교육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조치죠. 한자를 쓰지 않으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지금 촛불 시위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동에 잘 넘어간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 능력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언어가 정확한 언어라야 합니다. 한국 언어는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요새 헌법 전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글로 써놓으면 전문이 두 가지 뜻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전자로 해가지고 헌법 전체의 문장을 뜻하는 건지 앞전자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한 페이지 정도의 문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한글로 써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자로 써야 되겠다. 한자로 표기해야 되겠다고 국가가 결심한 게 잘한 일 아닙니까? 더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교사, 학생, 그리고 부모의 70% 이상이 한자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지만, 첫째, 공산주의를 절대 악이라고 가르치지 않은 점이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자주국방 의지를 심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한자를 폐기함으로써 한국어를 암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어가 70%는 사실상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쓸 줄도 모르고 부모 이름도 한자로 쓸 줄 모르고 부모도 한자 이름으로 지어준 아들의 한자 이름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50%라고 합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선동에 잘 속는다. 정확한 한국어를 쓰지 못하면 선동에 잘 분별력이 약해지니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자를 많이 알아가지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인간은 어휘력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OECD가 조사를 해봤더니 문장 해독력과 컴퓨터 다루는 능력과 수학에 대한 이해력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 해독력이 높으면 컴퓨터도 잘 다루고 동시에 수치에 대해서도 밝다. 그래서 문장 해독력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높다. 건강도 좋다. 쉽게 말하면 출세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국인의 문장 해독 능력은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권입니다. 최상위권은 항상 일본입니다. 일본. 왜 일본이냐?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언어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자와 자기 고유의 가다가나 히라가나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세종대왕 덕분에 좋은 한글이라는 표음 문자를 가졌는데 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의 문자로서 한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최고의 표음 문자와 세계 최고의 표의 문자를 같이 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자를 버림으로써 문장 해독력이 낮아지고 사물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일단 300자부터 시작하자. 1800자 정도만 알면은 생활하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1800자 배우는 것은 2,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자는 또 서로 결합만 하면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럼 수십만 단어를 저절로 알게 돼요.
한자처럼 배우기 쉬운 언어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좌파는 한자는 지배층의 문자다. 한자를 없애자 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자를 없애면은 공부하는 데는 아주 편하죠. 골치 아프게 회기 복잡하니까 그거 뭐 쓰지 않아도 되고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뭐 읽을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편한 쪽을 따라가다가 보면 좌파는 항상 사람들한테 공짜를 가르치고 편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공부는 어려운 것을 가르쳐야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이 발전하는 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을 뻔한 게 두 가지죠. 반대한민국식 교과서를 개혁하는 거. 그리고 민족 문화를 이어가는 한자를 부활시켜서 한자, 한글을 혼용해서 한국어를 정상화시킨다. 이 두 가지 업적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에 길이 남을 업적일 뻔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그 두 개의 백년대계, 국가 백년대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둘 다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미래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입니다. 저희 같은 한자 세대는 뭐 별 피해 볼 게 없어요. 앞으로 자라날 세대가 그동안에 한자와 한자, 한글 혼용으로 쓰여진 수많은 책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민족 문화와 단절돼 버립니다. 민족 문화가 단절돼 버립니다. 경주에 가면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에서 소학교 학생이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오면은 대부분의 간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쓰여졌으니까. 한국의 대학생은 읽을 수가 없어요. 한국의 대학생은 민족 문화와 단절됩니다. 한자를 모르므로. 이 동양의 문화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유교 한자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자를 언제까지 공용으로 썼느냐? 일제시대 직전까지 조선조 말까지 한자를 공용으로 썼고 한자로 기록된 역사 문서가 거의 전부 다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훌륭한 문화의 보고가 있지만은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열쇠가.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상온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온은 일상상자의 상자인데 평소 대기권의 이 온도를 우리가 상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유제품을 주면서 이것을 상온에 보관하시오 라고 설명서가 적혀 있는데 그걸 고온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걸 가스레인지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한자, 한글을 같이 써야 올바른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올바른 한국어를 써야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 정상적인 국민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어릴 때 한자를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언어 습득 능력은 어릴 때 한 7살 이전에 피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또 폐기하려면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교육부가 초등 5, 6학년 교과서에 기준 한자 300자 표기 결정을 하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폐기할 때도 공론화 과정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 좋아하는 게 공론화 아닙니까? 공론화 하지 않고 공론화 하면 반대가 많으니까 슬쩍 폐기했다. 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니까 무조건 나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국가에 도움이 돼도 국민한테 도움이 돼도 무조건 나쁘다. 이게 바로 좌파의 계급 의식입니다. 계급투쟁론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 계급투쟁론은 일단 국민을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누고 지배층이 한 일은 모조리 부정해버립니다.
아무리 잘한 것까지도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피지배청이 하는 아무리 못된 짓,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도 다 덮어줍니다. 이것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국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이라는 근거가 뭐고 자격이 뭡니까? 한국어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 한민족은 한국어를 하고 비슷한 민족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민족이라 합니다. 한민족의 제1조건인 한국어를 온전하게 가르치겠다는 전직 대통령의 좋은 뜻을 적폐로 규정을 하고 이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폐기함으로써 한국어도 파괴하고 나아가서 아이들의 미래도 파괴하고 공동체의 격도 파괴하고 문화와 교양의 근거를 파괴하는 반문명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리고 반민주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합니다. 개헌해서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영혼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대신에 사회주의는 반드시 독재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골절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뼈를 붙이지 않고 뇌를 열어가지고 뇌수를 빼내고 다른 짐승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잡으려다가 한국어를 망가뜨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시면은 교육부로 전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